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사임당 책사임당입니다. 오늘 함께할 도서는 성공한 1% 리더들의 고품격 대화라는 책입니다. 신영란 지음 평단 발행입니다. 성공을 향하는 사람은 대화의 격이 다릅니다. 타인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힘은 바로 소통에서 비롯됩니다. 소통의 본질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교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화는 인간관계의 기본을 이루는 소통의 매우 효과적이고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 책 성공한 1% 리더들의 고품격 대화는 따뜻한 인간관계에 대한 글을 쓰고 있는 저자가 예화를 중심으로 43편의 고품격 대화법을 엮었습니다. 책은 모두 7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대의 마음과 대화하기,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드는 대화의 원칙, 말 잘하는 사람, 잘 듣는 사람, 나에게 힘이 되는 대화법,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대화법, 직장인의 성장을 돕는 화술, 가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장에 가장 기초적인 대화의 장인 가족끼리의 대화를 다루고 있어 눈여겨볼 만합니다. 품격이란 스스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타인을 비방하는 말의 화살은 결국 자신을 향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책사임당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원하는 게 있으면 솔직하게 속마음을 드러내라. 모든 일에는 대가가 따르지만 서로 생각하는 방향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금전적인 대가를 바라고 한 일이라면 솔직담백하게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 원하는 게 따로 있으면서 상대방이 알아서 해주겠거니 하고 처분만 기다리다가는 반드시 불협화음이 생긴다. 상대방은 단순한 호의로 받아들여 물질적 보상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수 있다. 그런데 일이 잘 풀리도록 도와준 사람이 처음엔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는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상대방을 배은망덕한 인간으로 몰아 험담을 하고 다니는 것만큼 볼썽사나운 일도 없다. 피차 선의로 시작된 일이 악연으로 끝나버리는 것은 신중하지 못한 말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전부 나에게 선의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아니다. 개중에는 은근슬쩍 남의 성과에 편성해 이득을 취하려다가 결과가 잘못되면 자신이 피해자인 양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다. 동업이나 협업의 결과가 좋지 않을 때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한다. 설사 기대했던 것만큼 성과를 얻지 못했다 해도 남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행동은 자신을 더 초라하게 만들 뿐이다. 굳이 내 입으로 떠들지 않아도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이다. 품격이란 스스로 지켜야 하는 것이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타인을 비방하는 말의 화살은 결국 자신을 향한다는 것을 잊지 말자. 귀가 얇은 사람이 남 탓도 잘한다. 매사에 중심을 잃으면 사람이 가볍다는 인상을 주기 마련이다. 진정한 자존감은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품격을 떨어뜨리지 않는 데서 나온다. 사람들의 달콤한 위안에 현혹되기 전 먼저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은 함부로 남을 험담하거나 쓸데없이 불평을 늘어놓지 않는다. 나는 이렇게 사람을 위해 애쓰는데 어째서 좋은 소리를 못 듣는 것일까? 푸념을 내뱉기 전에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돌아보라. 혹시 호의를 베푼다고 하면서 우월감에 빠져 있거나 섣부른 생색내기에 급급했던 것은 아닐까? 세상에는 누구나 친하게 지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간해서 먼저 손을 내밀기 꺼려지는 사람도 있다. 전자의 경우는 항상 마음을 열어놓기 때문에 섣부른 편견 따위로 사람을 평가하려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누구라도 쉽게 친구가 될 수 있다. 이런 사람과는 무슨 말을 해도 뒤끝이 투명하다. 사소한 일에서부터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의 자세가 갖춰있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도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이다. 후자의 경우는
누군가가 호감을 갖고 접근한다 해도 얼마 안가 만남을 기피하려 든다. 이런 사람과는 무슨 말을 해도 마음이 편치가 않다. 쓸데없이 남의 험담을 즐기며 불평불만을 넣어놓는 유형이다. 남을 비난하는 데는 선수지만 좀처럼 누굴 칭찬하는 모습을 보기 힘들다. 입만 열면 부정적인 이야기를 늘어놓는 사람과는 아무래도 길게 말 섞기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런 사람의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개 이해관계에 얽매인 사람들 뿐이다. 좋은 친구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이다. 대화의 공백을 두려워하지 마라. 지나치게 수다스러운 사람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의외로 성격이 소심한 경우가 많다. 소심하면서 수다스러운 사람의 두드러진 특징은 수다의 내용이 주로 자기 자신과 관련된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호감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대화의 부족에 있다고 생각해 틈만 나면 자신의 장점을 어필하려 드는 것이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시작은 늘 이런 식이다. 상황과 관계없이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관심을 독차지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강하다. 어떤 사람은 누구를 만나든 항상 꺼내는 레파토리가 있다. 자신의 성격이나 취향, 살아온 이야기 등을 쉴 새 없이 주절거린다. 같은 사람을 다음에 만나도 했던 말을 그대로 되풀이한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상대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 불안해하며 그 불안감이 말을 자꾸 길어지게 만든다. 사람이 수다스러워지는 또 다른 이유는 대화에 공백이 생기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이야기가 끊기는 것을 참지 못해 계속 제잘거리고 분위기가 조금이라도 어색해지면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힌다. 그렇게 한참 잘 떠들다가도 주변의 반응이 만족스럽지 못하면 갑자기 풀이 죽곤 한다. 공허한 수다나 잡설은 듣는 사람을 피곤하게 만든다. 알맹이 없는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당사자는 점점 더 조급해진다. 어떻게든 끝마무리를 멋지게 하고 싶지만 한번 꼬이기 시작한 말은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그런데도 언제 이야기를 제지당할지 모른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끊임없이 말을 해야 마음이 놓인다. 상대의 반응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도 일종의 정신병이다. 자신이 화제의 중심에 있지 않으면 소외되는 것으로 느끼는 심리가 이런 집착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대화의 흐름이 유연한지 아닌지는 상대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 또한 반응이 성에 안 차면 알아서 판을 바꾸는 센스도 필요하다. 우리 다른 이야기 할까요? 이렇게 운을 떼면 상대방이 반응을 보이게 마련이다. 재밌는데 왜요? 이런 반응이 나오면 대화를 이어가기가 훨씬 수월해진다. 다른 이야기 어떤 거요? 이런 대꾸가 나오면 화제를 바꾸자는 신호다. 여기서 적당히 마이크를 넘길 기회가 생긴다. 그런데 눈치 없는 사람은 이 대목에서 또 속을 내비친다. 뭐 꼭 할 이야기가 있는 건 아닌데 아무튼 제 말이 재미없는 것 같아서요. 이것은 기껏 이야기를 들어준 상대를 두 번 골탕 먹이는 화법이다. 너는 지루하든 말든 나는 내 말을 더 하고 싶다는데 상대가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대화를 이런 식으로 끌고 가면 누구라도 질릴 수밖에 없다. 말하는 사람이 알아서 입을 다물기 전에는 싫어도 참고 견뎌야 하는 게 대화의 함정이다. 사람은 누구나 좋아하는 상대 앞에선 수다스러워지는 경향이 있다. 눈에 콩깍지가 씌면 익히 아는 이야기도 그런대로 듣는 재미가 있다. 그러나 아무리 듣기 좋은 음악도 연속해서 듣다 보면 실증이 나기 마련이다. 나도 말 좀 하자. 이런 말을 할 정도가 되려면 서로 친밀감을 넘어 마이크를 뺏겨도 상처받지 않고 가볍게 웃어 넘길 만큼 신뢰가 쌓여야 한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자기 말에 취해 있으면 대화의 끝이 좋을 수만은 없다. 주목받고 싶은 욕망은 누구에게나 조금씩 있다. 말수가 적어 보이는 사람도 자신에 대해 물어보는 것을 아주 싫어하지는 않는다. 프라이버시를 건드리지 않는 한 질문은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대화에 동참시키는 역할을 한다.
딱히 궁금한 게 없다면 단도직입적으로 마이크를 넘길 수도 있다. 원래 그렇게 말이 없는 편인가요? 이 경우 상대가 원래 말이 없는 편이어서 예라고 대답해도 이야기를 끌어갈 여지는 충분하다. 이를테면 학창시절은 어땠는지 물어보면 다른 대답이 나올 수 있다.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대화의 철칙이 있다. 이야기의 절반은 듣는 사람의 몫으로 남겨야 한다. 일방적인 업무상의 브리핑이 아닌 한 대화를 나눌 때는 늘 혼자 너무 길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지, 상대가 지루함을 느끼지는 않는지 체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대화의 공백을 두려워하지 말자. 침묵도 대화의 일부이다. 진실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는 수다를 견뎌내야 하는 지루함이다. 공백이 생기는 것은 수다보다 침묵이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자신이 하는 말마다 일일이 대꾸해주는 것만이 좋은 대화는 아니다. 상대는 고개를 끄덕거리는 것만으로도 경청자로서 해야 할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고 보면 된다. 마음그릇이 큰 사람은 칭찬에 인색하지 않고 비난에 움츠려들지 않으며 무엇보다 남의 장점을 발견하는 안목이 뛰어납니다. 인맥이 돈이고 사람이 재산인 시대입니다. 말은 가난한 사람도 부자로 만드는 신비한 마력을 발휘합니다. 든든한 후원자를 하루아침에 돌아서게 만드는 것도 말이 지니는 엄청난 파괴력입니다. 아차 말실수를 해놓고는 진심이 아니라서 괜찮겠거니 하고 넘기는 나쁜 습관으로는 한 사람의 친구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품격이란 스스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은 성공한 1% 리더들의 고품격 대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